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11번 학습지에서는 유교와 율령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핵심 단어 중에 첫 번째, 율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령이란 일종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널리 이용되었던 법들을 통틀어서 율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율령은 다시 율, 령, 격, 식의 네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율이란 각종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율로는 매를 때리는 태형과 장형, 노동을 시키는 도형, 멀리 유배 보내는 유형,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 등이 있습니다. 령이란 국가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령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행정 조직,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사제도 등이 바로 그 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율이 오늘날의 형법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령은 오늘날의 행정법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격은 율과 령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은 율, 령, 격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령이 오랜 기간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의 율령 발전은 유교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교, 다른 말로는 유학이라고 또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공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서 네 가지 책과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다섯 경전, 오경을 바탕으로 정치와 도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절 유교의 천명사상과 충사상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교는 한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이 되었죠. 천명사상이란 하늘의 명을 받아서 통치한다. 충사상 강조한다. 라는 내용은 우리가 앞번의 한나라 내용을 담은 학습지 3번 학습지 한무제에서 그 내용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이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운영 제도 그리고 국가의 각종 법들이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율과 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진 시대에 율과 령이 구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진 시대를 지나서 56국 시대를 지나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면서 이 율령 제도가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당 시절에 이 율령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조직의 모습입니다. 중앙의 행정기구는 삼성과 육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최고기구 세 가지를 합쳐서 삼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여섯 가지의 행정부서를 합쳐서 육부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행정조직은 주와 현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 시절 때는 군과 현을 설치하는 군현제가 실시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나라 시절부터는 주와 현이 설치된 주현제가 실시되었으며 이 주와 현에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주와 현에 파견된 관리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이 호적을 통해서 각 지방의 주와 현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 작성을 통해서 파악한 주와 현의 상태에 따라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각각 실시하였는데요. 자, 잠시 수나라 당나라의 중앙제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육부의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의 삼성이 완성된 모습은 당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수와 당, 각 지방 주현의 관리를 파견하여 호적을 작성했다. 작성한 호적에 따라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전제란 토지 제도를 말합니다. 조용조란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부병제란 군사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균전제, 균등할 균자를 써서 농민들에게 일정한 양의 토지를 분배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조란 균전제에 따라 농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한 다음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부과했던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토지세의 개념인 전세,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했던 역, 역은 다시 군인으로 복무하는 군역과 국가의 대규모 공사에 노동력을 바치었던 요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었던 공납이 바로 그것이죠. 조용조의 조가 바로 전세, 용이 역, 조가 공납의 각각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병제란 균전제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받은, 분배받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군역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의 지방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조용조의 운영 모습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어야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하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중앙 지방제도 이외의 수당 시절의 율령 모습, 관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쳤다. 이때 실시했던 관리 선발 시험을 과거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로는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에 설치된 국자감에서 오경, 유학의 5경전을 교육하였는데요. 이때 5경전, 오경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교재가 바로 오경정의입니다. 오경정의에 대한 내용도 13번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방에는 공자에 대한 제사기관인 문묘를 설치하여서 유교를 학습시키고 보급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율령 제도의 발전 모습과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율령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발달했던 유교와 율령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각자 독특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유교와 율령이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각자 운영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둬야 할 것. 화살표 이후에 한자와 한문의 이해가 심화되었다. 자, 당시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문자는 바로 한자였습니다.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자였던 한자를 통해서 중국의 유교와 율령이 동아시아 각 나라로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동아시아 각 나라의 한자, 한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으며 문화 교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유교와 율령의 전파 모습 우선 한국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6번, 7번, 10번 학습지에서 이미 살짝 했던 내용인데요. 삼국시대에 율령이 도입됩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법흥왕이 각각 율령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존재하였던 남북국 시대의 유교가 그리고 율령이 각각 발전하는데요. 통일신라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국학에서 유학을 교육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유학의 교육 성과를 시험 보았던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도 실시되었습니다. 유교의 경전 내용을 시험 보고 상, 중, 하 3등급으로 등급을 매겼던 제도이지요. 발해는 수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발해만의 독자적 명칭, 독자적 운영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남북국 시대 이후 등장한 고려도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살짝 변형한 이성육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명칭과 운영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일본의 율령 운영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 7세기 중엽 율령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목표로 한 정치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정치개혁을 당시 사용했던 연호인 다이카를 따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야마토 정권은 각 지방의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료제를 도입하고 지방관을 파견함으로 하고 국가의 운영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야마토 정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율령을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율령들 중에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율령은 701년 다이호라는 연호를 사용할 때 발표되었던 다이호 율령입니다. 수당의 삼성육부제와 비교하여 다이호 율령은 중앙에 이관 팔성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당이 지방에 주와 현을 설치한 것에 반하여 다이호 율령은 지방에 국, 군, 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와 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던 균전제를 실시한 것과 유사하게 다이호 율령 또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반전수수대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간팔성제, 국군리, 반전수수제는 수당의 율령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많습니다. 명칭만 살짝 다르지요. 하지만 다이호 율령 또한 중국의 율령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관팔성 중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신기관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이관은 태정관과 신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를 관장하는 신기관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리를 설치하였는데 국까지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부터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 힘센 호족 중에서 그 관리를 임명하여서 종신 죽을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율령 모습입니다. 발해의 율령 모습.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삼성, 그리고 충, 인, 의, 지, 예, 신부의 육부가 운영이 되고 있군요. 고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 그리고 이병호, 형예공의 육부가 운영되고 있군요. 일본 신기관과 태정관의 이관, 그리고 태정관을 다시 둘로 쪼갭니다. 좌병관과 우병관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중무성, 식부성, 지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의 8성을 설치하였군요. 당나라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각 나라별 율령의 독자적인 운영 모습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고 그 내용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구나 라는 점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자인 한자를 통해서 말이죠. 자, 한자를 통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문화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을 통틀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는 한자, 유교, 율령, 불교입니다. 자, 이 한자, 유교, 율령, 불교를 공통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 내에서 이 동아시아 내에서 계속해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공통된 모습 그리고 독자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를 통하여 유교와 율령을 동아시아 내에서 주고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공통적인 모습과 독자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